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애플입니다. 골드만삭스 6년 동안 고민했다. 애플 사. 골드만삭스가 2017년 2월 이후에 무려 6년 만에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매도 의견을 냈다가 1년 동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플의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이제 중립으로 올렸었는데 그리고 2년 후인 이번에 매수까지 결국에 끌어올린 겁니다. 배경은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었는데요. 애플 TV라든지 애플 뮤직 일부분들이 앞으로 애플의 주가를 계속 견인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을 어떻게 보면 바꿨다. 우리가 틀렸다. 이런 얘기들을 인정한 셈이 되겠죠. 애플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타 주식들에 비해서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올해 뚜렷한 어떤 반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애플 같은 경우에서 반등을 하긴 했었지만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여튼 이번 주 들어서 애플이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예. 오늘보다 2%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치 한번 반등을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잇따라서 레포트를 발표하는 곳들이 대형 IB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건 스탠리였고요. 오늘은 이제 골드만삭스였습니다. 골드만삭스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매수 의견에 $199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의견이라는 것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의 다양한 지표들 오늘 전망치를 발표한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6년이라는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네요. 3년 후까지 내다보는 전망이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매출이 연평균 11%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서비스 매출은 앞서 얘기했던 어떤 애플 뮤직이라든가 애플 TV 그리고 수많은 어떤 구독 서비스 그리고 여러분들 쓰시는 아주 단순하게 $1, $5짜리 하는 소위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기가 아닌 것들에 대한 모든 매출이 소위 얘기해서 서비스 분야 매출이라고 보셔야 그렇죠. 되겠고요. 예. 서비스 서비스 매출이 앞으로 상당 기간 올라가면서 궁극적으로 애플만큼 되겠다라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죠. 애플에.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건 아닌데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골드만삭스도 그 서비스 매출에 주목을 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11%가 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어떤 상황이냐. 아이폰 유저가 연평균 3%씩 꾸준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나 이런 데 서양에서 애플 쓸 사람 다 쓰고 있죠. 조금씩 다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인 늘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팀쿡도 여러 번 얘기를 했다시피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멕시코, 필리핀, 인도 이런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 이런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진국에서 이제 막 성장을 하는 곳들 이런 쪽에 이제 아이폰 유저가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3%씩 꾸준히 늘어난다는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애플의 기기 있죠? 애플의 기기가 활성화된 거가 20억 대가 넘고요. 사용자 수가 그러니까 개인으로 유저로 보면 13억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게 꾸준히 늘어나는 거죠. 그들이 할 때마다 뭔가 조금이라도 매출이 일으켜지면 사용자당 매출이 한 개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기만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서비스 매출하는 사람이 돼 있는데요. 사용자당 매출도 7%씩 연평균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대전제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주당 이익은 연평균 10%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199 정도까지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어저께 하루 앞서서 발표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175가 기존 목표치였습니다. 여전히 매수 의견인데요. $180 올려놨는데요. 한 5가지 정도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 네. 네. 여기에는 이제 아이폰 매출이 상승세가 다시 이제 상승세가 재개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매출 자체가 애플 자체의 매출이 줄어들었고요. 올해도 이제 아이폰 14 시리즈까지 하면서 매출은 올해도 애플 매출은 좀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아이폰 한번 사용 기간이 갈수록 늘어지면서 한 4년 3개월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순환되는 것이 내년도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많이 팔릴 수 있다면서 올해는 줄지만 내년 이후에 다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두 번째 재료는 똑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서비스 매출을 하루 전에 모건 스탠리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세 번째는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을 기대하는 소위 AR, VR 헤드셋이
내년도에 나올 것이다 얘기를 내년이요? 예, 나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에서 소위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온 것이 2016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7,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핸드폰 그리고 소위 맥북 그리고 아이패드가 아닌 것들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은 이제 8년 만에 신제품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내년에 AR, VR 그래서 이들은 이제 믹스드 헤어셋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튼 이런 것들이 내년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일부 미국에서는 서비스나 이런 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구독 프로그램이 이제 일반화될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각국에서 이제 소위 통신사 개념에서 할 수 있지만 애플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아직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플도 아이폰의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75에서 180달러를 올려놨는데요. 궁극적으로 애플에 대한 판단은 저는 뭐 테슬라나 뭐 다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이폰을 갖고 있는 분이 상당수가 많이 있고요. 그렇겠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아마 다음번에 스마트폰을 바꿀 때도 아이폰을 바꿀 환경이 상당히 높죠 지금이면. 물론 여기서 그렇지 않다. 나는 뭐 안 쓰도 삼성으로 사겠다, 딴 걸 쓰겠다 그러면 저는 굳이 애플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수천 개 주식이 있고 우리가 좁히더라도 S&P 500만 보더라도 500개, 나스닥 100 합해서 이제 겹치는 거 제외하는 510개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짜 초대형 우량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굳이 뭐 나는 삼성폰만 쓰고 애플이 불편하고 이런데 아이폰이 불편한데 굳이 안 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은 많다.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폰을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아이폰의 그런 생태계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주식의 주가 부침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보다는 갖고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애플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목표치가 좀 높아졌는데요. 이게 어찌됐든 좀 단기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 이 부분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장기적으로 애플의 서비스와 VR, AR 기기 출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은요, 페라리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보다 페라리가 좋아 보이는데 라고 얘기를 좀 달아봤는데 조금은 자극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탑픽이 테슬라에서 페라리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페라리의 목표가를 $30였다가 $310까지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주가가 지금 한 $270 정도 되기 때문에 15% 정도는 업사이드를 갖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배경은 방어력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어렵고 경기 침체로 들어가도 페라리는 팔린다는 거죠. 예, 페라리 주가가 최근에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레이스를 달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52주 최고가로 오늘도 갔다가 좀 예. 약간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오늘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자동차 업종의 탑픽을 기존에 이제 테슬라에서 지금은 이번에 페라리로 일단 바꿨다라고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얘기 나왔던 대로 280에서 310달러를 올려놨는데요. 일단 아주 특수한 거, 진짜 소량만 만들어내는 특수 자동차 메이커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금 주문 대기 기간이 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역시 가격 결정력이라는 거는 내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가격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예. 우리가 가격 결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오픈런이라는 거가 상당히 많이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특별한 뭐 연예인이 소주를 만든다 하더라도 오픈런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명품 백 같은 거 많이 그럼요. 요즘도 네.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나이키 이런 거 특정 운동화 이런 거 많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건 그 정도고 일단 자동차도 이런 가격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건 상당히 좋은 회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얘기 나왔던 대로 현재와 같은 경제적인 매크로 경제 환경도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뭐 국내는 국내 상황, 미국은 미국 상황, 또 유럽 상황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전히 지정학적 위협은 여전히 계속 현재 진행형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별로 무심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군사력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이 뭐 현실성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저께 양회 이런 데서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시장에 관심 있는 분 특히 양회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수많은 어떤 경제 성장 목표가 나오고 다니는데 미국에서는 가장 큰 뉴스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중국에서 국방비를 올해 7% 또 올린다는 거가 핫 이슈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국방력이 지금 6년 전 대비 지금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분석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물론 정치적 어떤 공방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수치를 할 수 없으나 미국의 국방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포탄도 부족해서 우리나라 풍산에서 사간다 이런 얘기 뉴스도 저도 봤는데요. 여튼 그러다 보니 지금 상당히 많은 지정학적 위험도 노출돼 있죠. 그럼요. 그런 예, 상황에서 불안한 것보다는 확실한 어떤 힘이 있고 방어력이 있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방어력인데 거기서 이제 자유롭다는 거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페라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전기차에서도 뭐 전기차도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그 페라리 타는 거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여튼 전기차 시대에서도 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기차 시대에도 확고한 페라리의 그런 어떤 특성, 페라리의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페라리를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 주식은 꾸준하게 올라온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그렇더라고요. 또 네. 특이하게 등락이 큰 것이 아니라 그런 안정적인 주식으로 은근히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주식의 관점에서 선호도가 있는 분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꾸준한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페라리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스탁은요. 포뮬러 1입니다. 네, 리버티 미디어 포뮬러 1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FWONA의 티커를 갖고 있는 종목이죠. 지상 최대 쇼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3 F1 월드 챔피언십이 지난주에 1라운드를 마쳤고요. 이번 달에만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 올해에 23라운드까지 이어져서 이제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는 다들 아시는 그 최고의 카레이싱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뮬러 1 주가도 강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바로 이 포뮬러 1에 대한 주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그래요?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진짜 매니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젊으신 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모델도 알고 뭐 페라리다 뭐다 다들 아신단 말이죠. 네네네. 여기서 핵심적인 숫자 위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들이 많이 있죠. 뭐 야구도 있고 무슨 축구도 있고 무슨 미식축구 뭐 다 농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소위 익스트림 스포츠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 다들 e스포츠도 있고. 예, e스포츠도 있는데요. 전 세계 지금 글로벌 스포츠 중에요. 제가 이 스포츠까지는 포함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모건 스탠리의 말을 따르면 글로벌 스포츠 그런 것 중에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포뮬러 1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냐는 거죠. 뭐로 알 수 있냐는 것은 뭐로 알 수 있냐면 거기 경기장에는 관람객 수 같은 것도 눈에 딱 떨어지죠. 그리고 시청자 수, TV 시청자 수 딱 나오는 것들 그런 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요. 작년에 전체 관람객이 거기 와서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5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70만 명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것 같지만 이게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항상 비교가 돼야 되는데요. 2019년이요. 팬데믹 이전 대비 무려 36%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 보던 사람들이 그동안 눌려있던 사람이 가서 본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되겠고요. 네. 누적 TV 시청자 수가요. 작년에 15억 4천만 명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같은 기간 대비 36%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 사람도 많고 간 사람도 폭주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소셜 미디어 팔로우수도 23%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이 늘어났다는 수치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야구가나 축구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 밖에 이제 기타 수치, 그러니까 재무적인 수치 좀 말씀드리면요. 2022년에서 2026년에 에비타 기준으로 연평균 10에서 15%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포뮬라 1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있어서 한 번 계약 맺으면 5년, 10년짜리 계약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기 계약이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이 많으면 쉽게 얘기해서 안정적인 이 전망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TV 어떤 광고료 그리고 스폰서들의 비용이 수입이 있을 테니까. 예. 특히 4분기 실적만 보면 4분기 실적은 한 3주 전에 정도 발표했는데요. 이거 저희가 이제 자주 안 들어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어찌됐건 7센트 정도 이익이 예상됐는데요.
무려 1.5달러 나가고 예상치보다 2,000%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합니다. 네. 왜 그런지 저 디테일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매출은 7억 5,400만 달러가 나왔는데요. 7억 4천만 달러가 예상됐기 때문에 그것도 넘어섰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글로벌리 최고의 지금 스포츠 주식이다. 네. 스포츠 주식이라 얘기하면서 포뮬러 1도 일단 관심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강력 매수 의견이 나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망치가 7센트였는데 EPS가 1달러 55센트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성장세가 나타났네요. 포뮬러 1에 대해서도 조금 멀게 느껴지는 종목이었는데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시간도 조금 있고 관심 있는 종목들,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들이 몇 개 더 있을 것 같아서 또 테슬라라든지 스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지난번에는 모델 3랑 모델 Y 중심으로 가격을 내렸거든요. 이런 달에요. 근데 이번에는 모델 S랑 모델 X의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소폭 3에서 10% 정도 내렸고요. 그 당시에는 매도 하락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제법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는 한 2% 정도 내렸는데요. 이거 자체가 지난번에 모델 3, 모델 Y 많이 내렸으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악재 인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많이 사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스냅은 최근에 보면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난번에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만 하면 틱톡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스냅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소위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스냅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여러 번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소위 패션과 운동화의 결합하면서 데커스 아웃도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카란 신발 그리고 어그의 다시 한번 Z 세대에서의 폭발적 인기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또 다시 52주 여전하네요. 갔다 왔다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잠시 국방 얘기 잠깐 방위비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ITA 같은 경우가 오늘 또 52주 최고가를 또 찍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크게 엄청나게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특히 러시아 특히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정치나 언론계 이런 쪽에서 미국의 국방력이 너무 취약해졌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특집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투자는 충분히 가능한 생각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만한 ETF, ITA까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징주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항용 위원의 오늘 인사이트,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인사이트가 제시될까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는 차세대 배당 귀족주를 찾아라입니다. 차세대 배당 귀족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배당 귀족주를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너무 지금 성장주 위주로 하면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찬스가 분명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배당 주건 같이 주고 이런 거 하면 너무 재미없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꾸준히 배당 올려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배당 귀족주는 대표적인 것은 S&P 500에 들어가고요. 배당을 25년 이상 꾸준히 올려주는 것이 배당 귀족주의 대표입니다. 대표. 다만 이제 그건 대표일 뿐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 구조로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 S&P 500 다음에 S&P 400은 잘 모르시는데요. S&P 400은 500등부터 900등 안에 들어가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배당 귀족주를 찾을 수가 있고요. 약간 몇 년이 인상이냐 약간 다릅니다. 또 하나 너무 작은 것까지 S&P 500에서 배당 귀족하면 60여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혀 갖고 S&P 1500은 1등부터 1500등입니다. 그래서 1500등에서 한 20년 이상 올린 걸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 또 그에 따른 160개 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지금까지 10년, 20년이면 너무 오니까 최근 들어서 한 5년만 좁혀본 흐름이 있어요. 5년 동안 좁혀봐서 그 중에서도 배당 인상률이 아주 높은 것들. 그러니까 한 해가 오르는 게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배당 인상이 높은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찾아봤더니 당연히 이제 현재 배당 귀족주는 아닌 거가 되겠고요. 시가총액 일정 수준 이상, 80억 달러 이상이 되겠고요. 배당은 당연히 지급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5년 전 기준으로는 한 1%밖에 안 됐는데 갖고 있다 보니 배당 수준이 늘어났을 텐데요. 그리고 과거 5년에
배당 인상이 아주 높은 것들. 그래서 있었던. 오늘 이 중에서 10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5년 동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5년 배당 인상률이 가장 높은 거가 트랙터 서플라이. 저희도 여러 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이런 데에서 트랙터도 팔고 옷도 팔고 다 파는 그런 큰 유통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5년 동안 배당 인상률이 무려 30.7%가 됐겠고요. 5년 전에 이 주식을 샀으면 그 당시 가격으로 보면 배당수 5년 전에 샀으면 즉 올해 배당 수익률이 무려 6%나 되는 겁니다. 예. 5년 전에 샀다 그러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랬던 거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1.79%가 되겠고요. 5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258%고 배당을 포함해 285%. 그러니까 이런 배당을 꾸준히 주는 주식들이 진짜 좋다는 거를 좋네요. 강조드리는 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들의 대표적인 것은 서너 개 주식만 좀 집어서 말씀드리면 트랙터 서플라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되겠고요. 예. 다음은 MSCI입니다. MSCI는 MSCI 지수를 산정하는 곳이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 업체가 되겠고요. 램 리서치 하면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램 리서치도 여기 들어가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집에 가정용 수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끊임없이 돈을 들어가는 돈 먹는 그래요? 하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에 대한 정화 지금 계속 관리하는 게 서비스 하는데요. 그런 관련된 서비스 제조 품목 서비스 하는 회사인데요. 그게 플로 코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렇군요. 금융사 중에 하나가 레이몬드 제임스 파이낸셜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런 5종목 정도가 여러분들이 또 살만한 주식이 아닌가 해서 선택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불확실성 여전히 많습니다. 배당 귀족주, 그것도 차세대 배당 귀족주 찾는 방법 제시해 주셨고요. 관련된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